야당과의 관계가 변할 수밖에 없는 건 뭐 불가피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실도?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선 결과는 그 결과로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아, 그렇죠. 게 왜냐하면 선거를 왜 치르냐면 그 직전까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라고 굉장히 많은 갈등과 그다음에 공방이 벌어져요. 그렇죠. 원래 정치라는 건 그 갈등이 원동력이 된다. 샤츠 슈나이더라는 정치학자 하는 말 우리는 갈등이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갈등은 원래 존재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 갈등을 어떻게 연착륙시키냐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갈등이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선거라는 건 뭐냐면 어느 쪽이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는 행위예요. 국민들이 이쪽이 맞아라고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면 맞다라고 인정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는 선거 말고 총칼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안 왜냐하면 투표함 말고 맞아요. 투표함 말고 그러니까 선거를 포함한 정치는 피 안 흘리는 전쟁이다. 마오쩌둥이 한 표현인데 딱 정답이네요.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전쟁은 승패가 있잖아. 그럼 이겼어요? 알겠습니다. 나는 다음 선거에서 선택을 받을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체부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원내각제가 아니잖아요. 의원내각제는 바로 저기 내각이 바뀌어요. 그렇죠. 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럼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은 선거에 패배했을 때 남은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신들이 옳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10가지 지금까지 한다고 공약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내가 꼭 하겠다. 이거 하나는 양보 국민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대통령을 완수할 때까지 이거 하나만은 하겠다. 예를 들어볼게요. 3대 개혁을 꼭 하겠다. 이렇게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이 세 가지는 꼭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고 야당한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같이 반대하지 마라. 이거는 꼭 하겠다. 하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신들의 의견도 듣겠다. 이게 사실은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라고 선거의 결과를 해석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서로 협상을 해라.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일부가 잘못된 건 뭐냐면 협상해, 싸우지 마, 뭐 타협해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면 야합이라고. 밀실야합이라고. 그렇지. 언론에서도 밀실야합 뭐 예산안 갖고 그렇죠. 특히 얘기하는데 야합했다라고 막 뭐 욕해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 협상해야 돼요. 그게 의회주의야. 그렇지. 아니면 뭐냐면 총칼 들어야 되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이제 만날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또 기사를 슬쩍 보니까 뭐 사전 협상하는 게 빠그라졌다. 그래서 마치 안 만날 것처럼 막 살짝 나오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민주당이 좀 그런 뉘앙스. 약간 그거는 내가 보기 민주당이 약간 군기 잡으려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좀 짜증나더라고 솔직히. 그렇지. 그리고 또 하필이면 정진석 임명과 맞물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원래 또 정무수석이 해야 될 일도 있고 교체가 되니까 이거 좀 연기하자. 새 정무수석이 해야 되니까. 새 정무수석도 해야 되고. 근데 그걸 바로 논평 뭐냐면은 결렬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표현한 거야. 대통령실 일방적으로 했다. 일방적으로 결렬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이게 이랬다 저랬다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그래갖고 영수회담을 안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읽혀지는데 딱 갑질한 거예요. 그렇지 갑질이요. 저도 이거 딱 보면 민주당 갑질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예, 갑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저기는 정지석은 어느 정도 내가 우리 다 욕했으니까 이 정도로 할게. 자 그럼 고개 숙이고 나와 이런 어떤 뉘앙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불편하시긴 하겠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어느 부분을 주느냐, 어떻게 타협하느냐. 근데 이제 지금 좀 쟁점이 센 것들이 좀 많더라고. 그렇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조금 전에 기사에 나왔던 것처럼 25만 원이에요. 저는 저거는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저기 깝깝한 문제야. 쉽지 않은 문제죠. 자 이제부터 이제 정치력이
중요해요. 정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거 너무 탓하지 맙시다. 네, 알았어요. 그러면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정치력을 보여주세요. 정치력. 그렇죠. 정치력. 정치를 하시는 거 좋은데 정치력을 보여줘야지. 정치력을 보여줘야지. 그 정치력이 이제 25만 원의 이제 시험대가 됐어요. 그렇지. 자, 우리가 윤 대통령이 뭘 할 때 옳지 않은 걸 한 적은 없다고 봐요, 나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이 정책적 방향이 옳아. 그렇지만 정치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옳은 사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만족시키는 것이 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옳지 망해요. 않다라고 예.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설득을 사야죠. 해줘야지. 맞아요. 설득을 해줘야지. 그게 이제 수치야. 지금부터는 25만 원이란 수치야. 그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고집할 것을 설득하느냐 아니면 이것 자체를 예를 들어서 노하느냐 선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로 네. 가느냐 접근하느냐 예를 들어서 하위 몇 프로를 얼마를 줍시다. 진짜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전체 주는 것에 대해서 선거 기간도 아니고 지금 퍼퓰리즘에 네. 어느 정도 국민들이 뭐 아까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고 지금 대통령은 여론밖에 등에 업을 게 없어요. 그렇죠. 이 국민들이 아까는 내가 선거 결과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대해서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럼요. 사실 지금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치고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이 아까 전 제일 문제가 이제 25만 원이라는데 이거는 무조건 의제에 들어갈 것 같고. 의제에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저 기사 내려주시고 그 표를 좀 띄워주세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쭉 보면은. 일단은 뭐 최상병 특검 문제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25만 원 문제 있고 그다음에 또 횡재세 문제도 있고요. 저기는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 횡재세 문제 같은 것도 사실 법적으로 문제 많다는 얘기가 하는데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계속 군부를 떼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거 25만 원하고 그다음이 특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특검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예요. 뭐 이채양명주라고 쟤네들이 그저 민주당에서 이름을 붙여서 사실 그 쓰고 싶진 않지만 순서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최상병 특검과 그다음에 이태원 특검 이 두 가지를 한데 묻고 나머지 양평고속도로와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특검 명품 카우치업론 그다음에 주식 도이치모터스 요거 세 개 묶어봅시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어떤 성격이냐면 정부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 네, 그렇죠. 보고 체계나 혹은 상벌 문제, 공정하지 않은 문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고 나머지 세 개는 측근 비리, 비위 이 문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건 게이트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해. 그렇죠, 보통. 앞에 거는 게이트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태원 게이트는 아니잖아.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상병 게이트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이 둘은 나는 순서대로 받을 수 있다는 문제예요. 왜 정부가 실제로 시스템을 잘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대로 사실 상벌을 못했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상벌에 대해서 원상복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돼요. 그렇죠. 최상병 특검이나 이태원 특별법 관련 특검이나 이런 부분은 그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봐. 그래서 그것이 무슨 뭐 대통령이 다 개입해갖고 이것을 했다고 연결시키기에는 실익이 없어 대통령에 그렇죠. 대해. 맞아요. 이걸 막 덮으려고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지 나도.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을 한 거고. 근데 실제로 특검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특검을 하더라도 이게 정권 차원에서 막 위기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만 이 게이트 부분은 사실상 나는 너무 민감하고 민감하고 특정 부분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4년차, 5년차의 역대 정권에서 모두 다 친이적 비리로 흔들어놨어요. 이거 정치 쟁점화가 계속 흔들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앞으로 3년 내내. 3년 내내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법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위헌적 요소도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특검 이 특검들은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잖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그건 좀 이런 식의 특검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두 개로 나누면 최상병 특검, 뭐 이태원 관련해서 뭐 특검을 간다 그러면 형님 말씀대로 이건 시스템 문제고 잘못된 게 있으면 찾고 변화하고 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의 존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독소 조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소 조항에 대한 협상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렇죠. 이거는 받긴 받되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사실 우리가 맨날 했던 게 뭐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다 하고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한 적 없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자꾸 사람들이 안 좋은 상상을 하게 되거든. 그렇죠. 저는 사실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특검을 해도 나올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거를 너무 감추는 것처럼 보이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인다. 맞아요. 그래서 형님 말씀처럼 독소 조항이나 위헌적 요소 좀 빼고 오히려 받고 털어버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변호사님한테 하나 물어볼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사실은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어떤 의미야? 그냥 시간 보냈다가 그냥 그 시간 딱 끝나면은 야당이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네. 숙려하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동안 그거를 무너뜨린 같이, 거지. 네. 네. 같이 그고민하고 그만큼의 숙려 기간을 주는 거거든. 네. 자, 그러면 숙려 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어쨌든 이쪽에도 나는 법안을 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쪽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 특검법 내자는 거야 국민의힘이. 그게 저도 괜찮은 받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아까 독소 조항 없이 네. 이게 왜 독소 조항이냐를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제대로 그 국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근데 우리가 먼저 내겠다. 우리도 내겠다. 그래서 같이 내용을 같이 보고 협상을 하자. 하자. 그게 패스트트랙의 취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법안과 그렇게- 관련돼서. 근데 이제 보통은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는 다 거부하는 쪽이었고 그냥 안 받는 쪽에 가까웠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저걸 어떻게 협상을 끌어내서 얻을 것 얻고 줄 걸 줄 것인지 이제 그게 일단 제일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근데 어쨌건 지금 약자잖아. 사실 냉정하게 약자니까 이걸 어디까지 받고 줄지에 대한 고민이. 근데 여기 보면 막 이제 김정숙 특검도 하자 막뭐 사람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 지금 이게 의석수도 안 되고. 선거 패배했으니까 우리가 그 주도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뭐 특검에 대한 문제이기보다는 이제 기존의 어떤 수사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법 쪽으로 이제 해결이 돼야 돼. 사법부가 판단해야 될 문제들이 그렇지. 있지. 그러니까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할 게가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막 즐거운 얘기보다 좀 해설과 설명을 많이 하고 필요성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사실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뭐 예를 들어서 최상병 특검 같은 거부권 행사 하면 제 개인적으로 통과될 것 같거든요. 형님 말한 아까 8, 9에서. 그리고 최상병 특검은 더 그래요. 맞아요. 오히려. 이거는 아예 공개적으로 안철수 의원 그렇죠. 등등, 안철수 등등은 해야 된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했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투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통보다 다 임기가 더 많이 남은 의원들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단일 대우 형성되기 어렵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굳이 거부권 행사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다기보다는 당들끼리 이제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이쪽에도 필요한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 그렇죠.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요소들을 빼내는 방식의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어떤 특검이 가서 모두 다 그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권 바뀔 때마다 특검법이 만들. 상설 특검이 우리 야당끼리만 할게. 이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근데 이제 상설 특검 법 있어도 그냥 무조건 또 특검법 만들어서 또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워낙에 저기 설렁탕 있는데 특 줘요. 곰탕 있는데 특 줘요. 그 특을 너무 좋아해. 특자 붙은 거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여튼 지금 하여튼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야당과의 협상을 내 나가야 되고. 근데 이제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 이렇게 딱 누구 중심으로 당이 뭔가 이렇게 대장 느낌 있게 뭔가 협상을 주도하고 이런 사람 별로 안 보여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내가 좀 실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있을 때 굉장히
빛을 발했었어 내 기억에. 그러니까 원칙적인 부분들도 그렇지만 자기가 나설 때 안 나설 때 그리고 탁탁탁탁 끊어낼 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내가 윤재호 그 의원을 처음 아까 잘못 봤네 윤재호라는 사람은 그랬는데 지금 자기가 딱 그 자기가 원톱이 되다 보니까 원톱으로서 해야 될 어떤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아니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멘탈 때 멘탈하고 있는 권한 대행이니까 아무리 지금 그 이양을 해야 되는 왜냐면 임기가 5월 말이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이양을 해야 되고 또 저기 그 다 전대를 위해서 뭐 그 관련 비대위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게 내일의 끝이다라고 아무리 생각을 하더라도 이 당이 아무것도 없는 그 리더가 아무것도 없는 정당이라고 느껴지게 만들면 안 되죠. 지금 딱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은 기세가 오를 대로 올랐고 그럼 그리고 뭐 어차피 22대 가면 앞으로 지금보다 더 센 팀이 올 것이고 그럼요. 지금 그 생각에 지금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 이 과연 뭔가 협상을 하거나 뭐 하다못해 투쟁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안 보이니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이 뭐냐면 지금 선거 끝난 다음에 12일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현안들이 터지고 뭐 하고 있는데 이 당의 메신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화영 그 엉망진창으로 정말 나라를 흔들고 사법부 체계를 무너뜨리고 지네들 마음대로 프레임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이 입장도 정리하고 거기에 대응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 아무리 선거가 패배한 정당은 그러면 이렇게 빨고 아유 우리 저기 관리형 비대위 있을 때까지는 우리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냥 개별 뭐 저 의원들이 얘기할 거예요.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럼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불만이 많지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을 보면 무당에 무당 아무것도 없는 무. 아 갑자기 저는 그쪽 말고 그쪽 아니야. 뭐 협회에서 갑자기 뭐 우리가 어때서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없을 무. 그래서 무당. 장음을 했죠. 장음. 그러니까 짧은 무당이 아니고 맞아요. 장음을. 그러니까 사실 형님 얘기하시면 이화영 지금 부지사 술판 거는 여기서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일단 그냥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청담동 술자리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야.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뭐 전관 뭐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검사가 저랑 친한 애거든요. 그래요? 네, 저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내용을. 그리고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해왔었는지 알고. 와 근데 이거를 이 정도 허무맹랑한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딱 받고 거의 뭐 국조하고 특검 얘기까지 하더라고. 저는 이거 특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얼마나 무식하고 바보 같은지 단번에 드러날 텐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도 그냥 뭐 제대로 대응이 안 나와 국민의힘에서 이 정도의 허무맹랑한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검찰도 이걸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어찌됐든 우리가 저기 고발할 거야 여기 너무 고발할 거야 여기 너무 고발할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고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진실을 밝히는 게임이 아니거든. 맞아요. 그건 되게 정확하네. 진실을 밝히는 게임이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이 전쟁을 계속 벌여 나가서 그냥 내가 이거 얘기하면 진실 밝히고 이거 얘기하면 진실 밝히고 이래서 진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맞물려서 다른 얘기로 계속 해갖고 이걸 끌고 가겠다는 게 역력한데. 검찰은 지금 진실을 밝혔으니까 끝내. 진실을 밝혔으니까 끝내. 유리창 몇 센치 보여줬잖아. 아니면 출정일치 다 보여줬잖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검찰은 아무래도 이제 저도 법조인이니까 법조인들은 이게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돼 끝 이거거든 보통. 근데 그게 아니잖아. 정치 영역으로 들어버렸으니까. 지금 진실 밝히는 게임이 아니게 늪으로 계속 끌고 가겠다는데 그걸 진실이니까 끝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저 부지사가 사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그 당시 시장한테 보고했다는 건 6월 9일이 시작이니까 이제 시작부터 안 맞아요. 그렇죠. 6월 9일 날 진술을 했는데 6월 30일 날 술 먹고 이렇게 진술을 해야 타임머신 탄 거야? 세미나를 했다는 거야. 나는 얘기를 해. 요거 재밌어요. 뭐냐면 오마이뉴스가 4월 5일 날 이거를 기사를 했더라고. 그걸 아무도 주목을 안 한 거야. 4월 연합뉴스에도 있어요 옛날에. 근데 4월 5일 날 제목이 이거야. 그 술 먹이고 세미나.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이거예요. 자, 지금 얘기했듯이 진술을 한 것.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를 하고 이재명이 알았다라고 이야기 잘해봐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6월 9일 날, 6월 18일 날, 6월 21일 날 이렇게 네. 불려가서 진술을 네. 하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6월 30날 회유를 당했대.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니까 변호사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 진술 유지하는 거. 진술을 계속 유지하게 해야지 진술을 부동의. 네. 예? 맞아요. 이거 거부하면 진술 채택이 안 되니까 불리한 거니까 회유를 했다 이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바로 오마이뉴스의 기사에서 나와요.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뭐냐면 세미나 이 세미나가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이화영이 2월 그러니까 그 4월 4일 날 진술해서 세미나를 했다라고 표현한대요. 네. 그러니까 저기 박용철 부르고 그 김성태 부르고 연호회 사오고 막 뭐. 연호회 사와서 술을 먹었는데 네. 바로 진술 그러니까 이재명이 개입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왁구를 짰다는 잡아서 거잖아요. 판을 짜서 세미나를 했다 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진술 유지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구라라는 소리잖아요. 그냥. 워딩에 네. 세미나실이고 거기가 창고가 세미나실이고 세미나를 했다 진술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그 검찰 쪽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친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진술을 한참 전에 했는데 그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간단하지가 않을 것 그게 같아. 간단하지 않지. 이번에 그 진술 녹화실 저 교도관이 잘 안 보인다고 그래서 참 공개했잖아요. 그랬더니 저 뒤에 또 CCTV 몰래 숨겨진 CCTV가 있대 또. 이렇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제는 저는 약간 정말 저급하지만 정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검찰의 대응이 선 넘지마가 아니라 네. 넌 처음부터 선을 넘었어. 네. 가 돼야 돼. 그렇죠, 맞아요. 그래갖고 확실하게 고발하고 이건 진실 게임이 아니니까 우리 법정에서 진실 게임 가려보자. 그리고 본인의 신문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증인으로 세울게 선서하고 그거 다시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이브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게 가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 소위 깜도 안 되는 얘기여서 아이 뭐 말도 안 되는 그냥 개 XX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직까지 가고 이제 뭐 특검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완전 맛이 가가지고 아무튼 이 내용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너무 놀랍고 충격을 받았던 건 청담동 술자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국민이 여론조사하면 30% 정도 나온다는 걸 그러니까 보고 그것만 잔상에 남기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검찰 술자리 조작 사건으로 규정 짓는 거예요. 규정이면 아무리 우리가 진실을 얘기했다 그래도 그걸로 계속 얘기를 해. 이재명도 이제 앞으로 계속 조작 그러니까 술자리 조작 사건으로 나를 기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이번에 뭐 저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 중형 선고 받을 거예요. 이건 다 CR도 안 맥힌 얘기이기 때문에 15년 구형에서 네. 선고도 그러면 또 법원 이상하다고 하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요거는 좀 길게 가야 되고 결국은 이재명 기소 늦추고 이 부분 아직 기소가 안 됐거든요. 대북 송금은 기소 늦추고 지금까지 검찰에서 전체에다가 이렇게 색깔을 쫙 칠해 놓는 거지. 흠집을 쫙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목적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자, 우리 댓글 좀 볼까요? 02024님 심평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가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국 응원하면 구속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윤통과 용산에서 검찰을 활용해 한동을 건드려 한다고 방송에서 얘기했대요. 검찰을 활용해서 한동을 건드리려고 하는데 전 너무 그냥 저 얘기는 언론에서 왜 쓰는지 모르겠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경사님, 정진석 비서실장이 윤한 갈등 조정해 줄 거라 믿습니다. 분열되는 순간 윤한도 국힘도 희망 없습니다. 저건 맞는 얘기예요. 한동훈도 대통령도 한보 양보해서 화합하는 순간 대통령 지지율도 국힘 지지율도 올라갈 것 같네요라고 하셨고요. 재현님, 김수민 평론가가 나왔을 때 듣기 싫은 말에 잠시 구독 취소. 수민이 나왔을 때 그래도 그런 얘기도 다 들어야 되는데 지나고 생각해 보면 그 말들이 약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치였어 빼고 모든 정치 유튜브 채널 구독 취소했습니다. 용산에 계신 분도 나팔수 같은 유튜브 말 듣지 말고 국민들의 말을 듣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 네네. 저희 또 정치와수다는 할 얘기 다 하니까요. 리영민님,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백성문도 화이팅. 네, 저는 정치는 안 하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재현님, 정부민 25만 원씩 하면 시장에 현금 풀려서 물가 오른 건 자명한 일입니다.
물가가 미쳤다고 대파 들고 그난리 쳤는데 또 물가를 올리겠다는 이 궤변들 국민들은 정녕 모르는 건가요? 참 저도 저희는 뭐 저희가 모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예, 예. 예. 네, 김찰리님 최상병 김건여사 특검 등 전공법으로 뚫으면 좋겠는 안건을 다룬 데 있어서 정지석 실장이나 홍철호 서건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라 보시나요? 뭐 저희 얘기가 현실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과 얘기 뭐 정지석 실장이 어차피 얼마 전까지도 국회의원 지금도 국회의원이시지 아직은 아직은.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겠죠. 근데 이게 그냥 무조건 회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점점 안 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맨스테이님 하나 내려주시죠. 조병현 씨 일가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또는 무자비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칠 텐데 지금 그러고 있고 가장 걱정되는 건 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어떤 사건도 대법원 판결을 받지 않는 게 일단 목표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무조건 연기시키고 무조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 후보까지 가갖고 대통령 후보를 탄압하려고 재판부가 그렇지. 부른다, 뭐 기소한다. 이 똑같이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시키고자 그러니까요. 하는 게. 그 어떻게든 밀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건 몰라도 위증교사 혐의는 빨리 결론이 납니다. 어쩔 그렇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3년을 끌지 못한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피서권과 박탈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수가 많이 힘들고 좀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요때 또 슬기롭게 잘 넘어가야 다음에 또 그렇죠. 어떻게 집권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선도 이기고 다음 청소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승복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그렇죠.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해야 된다. 생각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앞으로 지선과 대선을 위해서 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그렇지. 대한 독려와 그 다음에 또 이 쓴소리 또 비판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당이 다시 일어서게끔 만들어주는 거는 만약에 당의 지지자분들이라면 그런 어떤 애정을 갖고 참여를 해야 맞아요.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진짜로 예. 그러니까 나가면 무조건 되는 영남에 있는 분들의 중심이 아니라 힘든 곳 그리고 민심을 정확하게 좀 들어볼 수 있는 이 수도권에 지금 의미가 없잖아. 이번에 수도권 전체 의석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얻은 의석은 뭐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천목회라고 해서 이번에 수도권에 나온 당선자 및 낙선자들이 네, 도나스하고 네, 김태수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14명이 지금 뭔가 우리가 당의 활로를 찾아보자라고 모인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요. 다시는 이 정당이 청년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한 또는 3040 세대를 영입해서 그때 한 달 전에 공천 주고 그 맞아. 수도권에 내리꽂아갖고 한 달 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용도 폐기하고 이런 정당이 아니라 이번에 도나스 얘기했지만 네. 김재석이라는 정치인도 4년을 어쨌든 진짜 절치부심해서 그럼요. 유권자들을 만났잖아요. 그것처럼 일찍 그렇게 털을 잡고 열심히 유권자들을 만나게 하는 그런 청년 정치인들을 그렇게 밭을 갈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씨를 뿌리게 만들어야 된다. 씨 뿌리고 경작해야죠. 그리고 추수도 그들이 하게 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이번에 사실 우리 도나스가 당선되는 걸 보고 네.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매번 또 그때 총선 때 돼가지고 누구 하나 젊은 사람 잘 해가지고 청년 정치인 위한답시고 하나 또 꽂았다가 당연히 안 되고 버리고 이런 거 반복되면 미래가 없다. 옛날에 평상시에 청년 정치인들을 두시라고 했어요. 두시 정치인. 왜냐하면 다들 생업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국회의원들이 오후 2시에 부르는데 자기 무슨 토론회나 맞아요. 딱 병풍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뒤에 사진 찍을 때 뒤에 병풍으로 쓰고 2시에 누가 나가냐고. 그렇지. 백수 아니면 못 나가요. 병풍 쓰려고 병풍으로 쓰는 거. 그런데 그럴 일이 이제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많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